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다시 안승엽 과장님과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면은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뭐 디스크, 나 뭐 디스크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확히는 디스크는 그 어떤 특정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요 질환을 정확하게 명칭하는 거는 추간판 탈출증 또는 디스크 탈출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질병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기니까 네. 저희도 그냥 영상에서는 편하게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좀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슬개골 탈부랑 다르게 조금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집에 디스크가 있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뭐 아이들 이런 개들도 디스크가 생겨요? 뭐 네, 이런 질문 맞아요. 해주실 때도 있어요. 네, 그럼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는지 특히 어떤 아이들에서 좀 많이 보일까요? 의외로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네. 특히 이제 사족 보행하는 우리 개들한테도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근데 음, 고양이는 비교적 굉장히 드물기는 해요. 이제 개들에서 많이 생기는 편이고 네. 이제 많이 생기는 품종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허리가 길쭉한 애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닥스훈트. 맞아요. 네. 네, 닥스훈트나 외식고기. 웰시코기.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네,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닥스훈트, 뭐 웰시코기, 패키니즈, 시츄, 라사 압소, 오. 불독, 퍼그, 네. 비글 네. 이런 아이들이 네. 호발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답. 바로? 연골 이형성. 네, 품종입니다. 맞아요. 연골 이형성종이라고 하는 네. 아이들로 저희가 분류를 하죠. 네. 연골 이형성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린 나이에 이 뼈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네. 이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형성, 좀 정상적이지 않게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아이들을 제가 연골 이형성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 다리가 짧다라든지, 네, 뭐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다리가 곧지 않고 이렇게 조금 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아이들을 제가 연골 이형성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연골 이형성종이 왜 그럼 디스크가 많이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림 보시면은 저희 먼저 이 디스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저 그림 먼저 보시면 이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단면을 보이고 있는 저 부분이 네. 척수예요. 척수가 그 주변에 있는 척추뼈로 둘러싸여져 있고 네. 척수 바로 아래쪽에 보이면 또 이게 넓게 둥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네. 디스크가 바로 있는 부분이에요. 네, 저 마시멜로 같은 저 부분. 네. 네. 그래서 저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디스크도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수액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말랑말랑한 충격 흡수를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액체가 들어있는 게 이제 디스크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부분에서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의 위쪽 부분이 찢어진다면 네. 안에 있는 디스크 물질이 팡 하고 위로 튀어 올라오면서 즉 탈출을 하게 되면서 네. 위에 있는 척수를 압박하게 되면 바로 이제 신경 증상, 뭐 마비라든지 네. 아니면 통증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요거는 저희 디스크를 이제 자른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저렇게 디스크 물질이 네. 자리를 잡고 있고 네. 말씀드렸던 이제 하얀 부분은 수핵이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다음 실제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 디스크를 이렇게 자른 단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찬가지 계속 말씀드리는 수액이 안쪽에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저런 질긴 섬유륜 조직들이 있는데 이 연골 이형성종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연골 이형성종의 디스크로 보시면 돼요. 이제 섬유륜도 잘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근데 이제 가운데 보시면 수액이 약간 좀 건조해 보이는 느낌이 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연골 이형성종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이 수핵의 퇴행성 변화가 좀 잘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됐을 때는 다음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고체처럼 변하는, 다시 말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거의 못하게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척추가 충격을 흡수해주고 하다 보면 원래는 그 충격 흡수를 이 말캉말캉한 수액이 다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수액은 그 역할을 못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충격을 어디서 다 흡수할까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충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장 얇고 약한 부분인 저 위쪽 부분이 조금씩 찢어져 나가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끊어지면서 안에 있는 디스크 물질이 훅 하고 튀어나가면 그 위쪽에 있는 척수를 압박하는 이런 이제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게 이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팍 터지게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아이들은 보통 어떤 증상을 호소하게 되나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아파하는 통증 호소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를 이제 들어 올리시는 과정에서 아이가 깽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은 디스크가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네. 일단은 깽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은근히 아픈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좀 활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불편해서 편안하게 누워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닌다든지, 또는 좀 구석 같은 데 이제 숨어서 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디스크 탈출증도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랑 네. 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디스크 물질이 팡 탈출하면서 척수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통증과 급성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마비가 나타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유미쌤도 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뭐 잘 못 걷고 걷지를 잘 못하게 되죠. 그 말 못 걷고 막 소변도 계속 막 흘리고 막 네. 조절도 못하고 네. 그런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네, 이 척수가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뭐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은 뒷다리를 잘 못 쓰게 되고, 그리고 목 디스크가 생기면 이 네 다리를 다 못 쓰게 돼서 잘 서지도 못하고 주로 이제 옆으로 누워 있는 그런 증상을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방광을 어떤 이제 좀 조절하는 그런 신경들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대소변을 원활하게 못 보는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만성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는 이거랑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 증상 보이게 되나요? 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저렇게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갑자기 팡 튀어나가지는 않는데, 대신 약해져 있는 부분이 위로 볼록 솟아오르게 되면서 척수를 이렇게 은근히 누르게 있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물론 아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극심한 통증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과격하게 움직일 때 그게 좀 불편하니까 과격한 운동을 점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집에서도 구석에 좀 숨어 있는다든지 엎드려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증상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의심되는 아이가 내원을 하게 되면은 보통 수의사 선생님께서 MRI 촬영을 권고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호자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근데 디스크가 있는 애들은 MRI 촬영 꼭 해야 되는 건가요? MRI 촬영을 사실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MRI를 촬영하는 이유는 이 척수의 상태와 디스크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MRI 촬영을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디스크가 의심은 되지만 사실 기본적인 신체 검사랑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의심까지밖에 못해요. 이거를 완전히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MRI 촬영을 하셔야지 네. 정확히 디스크가 맞는지, 그리고 디스크가 맞으면 어느 위치에서 문제가 된 건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MRI 사진을 직접 보시면 저희가 MRI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척수가 이렇게 가로로 쭉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이 아이들을 딱 이렇게 세로로 잘랐을 때 단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딱 잘랐을 때에 척추뼈가 있고 그 사이로 이제 척수가 이제 회색빛으로 지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살짝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이게 원래는 그냥 평평하게 쭉 일자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들이 미약하게 디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 제일 많이 튀어 올라가 있는 부분,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쯤에 있는 네.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이제 급성으로 디스크 물질이 탈출하면서 심한 압박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MRI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MRI 사진을 보면서 아, 얘가 진짜 디스크가 맞구나. 그리고 여러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구나.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 앞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MRI는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과장님께서 방금 MRI 촬영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MRI를 통해서 디스크 탈출증이 진단이 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뭐 수술이냐, 비수술이냐.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를 역시 MRI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일단 수술적인 방법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척추체의 일부분을 절삭을 해내서 실제로 척수를 노출을 시킨 다음에 네. 척수를 누르고 있는 디스크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수술을 하느냐는 MRI를 통해서 봤을 때 척수를 누르고 있는 디스크 물질이 굉장히 양이 많을 때, 그러니까 반대로 척수가 엄청나게 많이 눌리고 있으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어떤 비수술적인 수술을 하더라도 네. 물리적인 압박이 약으로 해소되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디스크 물질을 제거를 해주는 수술이 동반되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겠고요. 네. 그리고 비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압박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든지 또는 뭐 실제적으로 증상이 조금 가벼운 정도를 보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네. 약물 치료 그리고 전침 치료 그리고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정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모식도를 보시면 이게 척추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네모나게 창이 지금 나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그 안에 약간 노랗게 지나가고 있는 척수가 있고 저렇게 이제 저희가 주변에 감싸고 있는 척추를 일부 절삭을 해내서 척수를 직접 노출시키고 네. 그 밑으로 이렇게 수술기구를 넣어서 디스크 물질을 살살살 이제 긁어내는 요게 이제 기본적인 디스크가 있을 때 수술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뭔가 신경에 연접한 수술이니까 보호자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도 수술 중에서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 뼈를 절삭해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어떤 드릴을 이용해서 뼈를 이렇게 갉아내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척수가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네. 굉장히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아이들 예후는 어떻게 될까요? 예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렸던 가벼운 증상이 있는 경우, 하지만 이제 수술은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받고 났을 때 그래도 거의 정상 생활에 가까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경우들부터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심부통각이라는 거를 측정을 하는데요. 발가락에 뼈를 꼬집었을 때 아이가 아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게 네. 심부통각 테스트인데 네. 심부통각까지도 없어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네. 한 절반 정도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영원히 이제 하반신 마비가 후유증으로 남아서 좀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 회복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디스크 탈출증을 항상 이제 보호자분께 안내를 드리면서 네. 뭐 수술이냐, 뭐 비수술이냐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술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로 이해를 하시는 게 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신다 하더라도 비수술적인 방법의 도움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수술적으로 일단 물리적인 압박은 제거를 해주고 나서 어쨌든 디스크가 터지면서 이제 손상받았던 척수 신경들을 회복시키는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원해서 산소 공급이라든지 수액 처치, 네. 여러 가지 약물 처치를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신경세포들의 어떤 재활을 돕는 네.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침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보행이 가능해졌을 때 네. 이제 또 재활 운동 치료를 통해서 네. 회복 속도를 확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술하면 수술만 하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하면 비수술적인 방법만 하고 이게 아니라 같이 어우러졌을 때 가장 최고의 결과를 낳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차에서는 유선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